여러분들 그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오프라인 미팅이라면 만나기 더 힘들었을 텐데 온라인이니까 그나마 지금 현재 쉬운 5분이 모였습니다. 이걸 먼저 뭐라고 써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있으니까 백신도 맞았지만 이렇게 그 각자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그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시대가 올해 안으로 곧 올 거라고 믿고 한번 같이 그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이제 그 최영준 대표께서 연구 성과에 민감한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건 실수였습니다. 연구 평가에 민감한가죠. 연구자들은 그 연구 성과 평가에 민감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구자들은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나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칼리틱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감히 여러분의 연구 성과 평가에 대한 불만을 줄여드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연구자 여러분에게 응원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저의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서울의대 교수로 지난 2월에 정년 퇴임하였습니다. 다른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학회 학술지 편집인을 역임하였고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SCI에 등재되지 않은 저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되는 학술 논문에서 보석과 같은 질병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연구자에게는 학술 지식을 보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빵과 무기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간되는 저널 논문을 색인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검색하여 찾을 수 있게 하는 사업 그것을 WHO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턴 퍼시픽 리전 인덱스 메디쿠스 위프림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장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인상되는 외국 학술지 구독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학술지를 포함해서 모든 학술 논문은 연구자가 만드는 것인데 그 연구자가 그 연구 논문을 보려면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불하지 못하면 연구자도 자기 논문도 보지 못한다. 이것이 어떤 지식이 유통되는 방법에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픈 액세스 활동을 통해서 연구자라면 누구나 자기 학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구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발행하는 학술지가 SCI 등재되기를 바라시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SCI 스코프스에 등재되어야지만 인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피인용 분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지 논문이 피인용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논문에 있는 참고 문헌이 모두 색인되어야 하고 그 작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 아티클에 대한 정보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자들이 쓰는 논문에 있는 참고 문헌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모든 아티클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네이버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의외의 일입니다. 어떤 개인 기업에서 18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국내 학술지 참고문헌 색인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이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네이버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연구평가 사업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난 3년 전부터 스칼리틱스 사업을 시작했고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자는 누구입니까? 연구자는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식이라는 것이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소중한데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술 정보는 당시 학술 연구자 집단에 의해서 검증된 것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옳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의 지식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에게 학술 정보라는 것은 물과 공기, 식량과 주택, 의복, 오락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연구자의 학술 정보입니다. 연구평가. 이 연구평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연구평가가 가능한가요? 하는 물었을 때 일단 연구평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능하지 않냐면 모두가 만족하는 연구평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쓰고 저서를 만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탈고했다는 말이 더 이상 개선하기를 포기했다 이 말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논문, 완벽한 저서를 씁니까? 지식을 완성했다는 말조차도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것 말과 같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들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구 결과가 정말 그 소중한데 그런 그 겸손한 마음에서 연구 결과를 평가받는다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죠. 연구평가는 해야 합니다. 연구평가를 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평가의 목적이 다른 것 뿐이지 연구평가는 해야 됩니다. 출판사나 도서관에서는 학술지 평가를 하는 이유가 학술지 유통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연구처에서는 연구평가를 하는데 연구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구처를 비난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 화가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연구처는 연구자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연구자를 위한 마음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연구자가 하는 평가는 연구자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이죠.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말하는 연구평가는 무엇입니까? 연구자는 평가받고 싶지 않아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구 논문은 사실 자식과 같아서 부모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자는 자기 연구 논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를 알기에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내 자식을 평가하는 것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식을 평가하고 싶은 것처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죠. 연구하기도 바쁜데 내 논문에 대한 평가를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머리가 복잡하신 연구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평가 솔루션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쉽게 비교해서 내 연구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스칼리틱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 장점을 요약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스칼리틱스의 그 브로셔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브로셔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스칼리틱스의 장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칼리틱스는 연구 실적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임팩트 팩터와 다른 점은 아시죠? 임팩트 팩터는 학술지 평가를 위한 방법이지 논문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로 그 논문을 평가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걸치고 있는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은 사람, 나쁜 옷을 입었으면 나쁜 사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논문의 피인형이 중요한 것이고 또 논문 중에서도 의학 논문 다르고 인문 사회학 논문 다른 것은 그 분야의 어떤 인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ield Weighted Citation Impact 이건 뭐냐면 그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지표입니다. 사이테이션 임팩트가 1.0이면 평균이고 1.0보다 크면은 더 많이 피인용된 것이고 작으면 덜 피인용된 것이어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나 내 분야에 대한 평가나 우리 기관에 대한 평가 등등을 할 때 임팩트 팩터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FWCI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런 FWC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스칼리틱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께 제가 정호식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스칼리틱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네이버의 정호식 선생과 김세진, 이상원 이 세 분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호식님은 네이버 학술정보 사업이 시작된 2003년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담당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학술지 참고문헌 새긴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지 참고문헌 DB어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고급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2015년에는 에버영 코리아라는 시니어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퇴직하신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그 고급 인력인 어르신들께 참고문헌 새긴 작업을 시킨 겁니다. 물론 돈을 지급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께 우선 큰 절을 드리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네이버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외국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외국 회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왜 그럴까요? 네이버 학술정보에 색인되는 것이 해당 유명 학술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중요하고 그런 것은 그런 네트워크 파워 아니겠습니까? 외국 학술지 출판사 입장에서도 네이버와 네트워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스칼리틱스에는 외국 학술지 데이터베이스가 다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이 무료로 기증받아서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회사 입장에서는 지난 18년 동안 돈을 쓰기만 하고 지루하고 험난한 사업을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원식 선생을 포함해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 정말 그 학술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뭔가 그래도 돈이 돼야지 중요한 것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니냐. 그 학술 논문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입하지 않느냐. 일테면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는 구입하면서 네이버 학술 정보에 대한 구축 비용 같은 것을 부담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이제 2018년부터 연구평가 서비스 구축 사업을 시작하는데 외국 논문 중심의 서비스에 국내 학술 논문 참고문헌이 추가되는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난 2020년 7월에 정호식 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랑 이제 2003년부터 17년 동안 같이 지내고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잘 아는데 일 중심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사실은 이제 당뇨병이 있어서 그분의 당뇨병을 저랑 같이 잘 관리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난감을 했는데 마침 김세진, 이상원 이 두 분이 다시 이 사업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원자들께서 같이 이런 사업을 이어나갈 책임을 느꼈고 저 역시 이 세상을 떠난 정호식을 위해서라도 이 스칼리틱스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칼리틱스가 가능한 것은 인공지능 방식의 연구 분석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과거처럼 맨몸으로 삽질하듯이 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크리티컬 매스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내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 임계점 이상의 규모가 만들어지니까 외국 데이터베이스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국내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외국 데이터베이스가 묶이면서 서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네이버 경영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 정보 사업을 지속하려면 뭔가 좀 그
수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정보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학술 정보 서비스로 연결하고 그것이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에 견주어서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알았기 때문에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외국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포함시키는 그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이런 그 큰 결단을 내렸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그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자, 연구처, 도서관 우리 모두가 함께 학술정보 사업에 평가에 참여하고 활용하는 고객이면서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스칼리틱스 사업에 참여하고 주인이 돼서 구독자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이 발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에 비하면 뭐 가격면으로나 품질면으로나 훨씬 더 저렴하고 고품질 그리고 외국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국내 학술 논문 DB가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스칼리틱스의 차이점은 이제 그 연구 실적 평가에 대해서 어떤 그 대상 문헌 설정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는 건데 결국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평가 대상과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디파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기능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우리 기관, 우리 분야의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그런 그 비교 대상을 세팅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요. 그 다음에 기초 데이터베이스 수집 과정이 차별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외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베이스의 주인은 연구자입니다. 연구 실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연구자의 소중한 권리를 응원하면서 연구 실적이 확산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정원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하는 과정들을 쭉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런 그 네이버와 일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학술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2011년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으면서 서울의대 연구 잘못된 연구 업적 평가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었고 도서관장을 하던 2011년 메들라 센터 세미나에서 네이버 전문 학술 정보 서비스를 안경민 선생을 통해서 발표시켰고 캐슬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캐슬리 정보 가용성과 국가 연구 생산성의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네이버 전문 정보 서비스 학술정보협의회에서 지식공유와 전자도서관이 연구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 다음에 태국에서 했던 2014년 오아스파에서 Local and Regional Impact of Open Access Journal Article, Citation Analysis and Research Papers in Korean Authors 이런 내용 그리고 그 밖에 오픈 액세스나 네이버 아카데믹에 대한 그 발표를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 학술대회에서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연구 실적을 평가하는 국제학술대회인 아이놈스라는 학회에서 Designing the Database from the Viewpoint of Scholarly Analyzer on the Research Excellence라는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취소되는 일까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시민단체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커먼스 어워드 를 줘야 되겠다는 건데 뭐냐면 그 시민단체에서 지식 공유를 잘한 기관에 상을 주는데 그 커먼스 어워드의 열린 부분 수상자로 우리의 네이버의 정호식 선생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께 이제 이러한 그 상을 헌정하면서 우리 그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나라 학술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그런 시사용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네이버의 그 이봉석 이사님과 김세진, 이상원, 조영걸님이 이 일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분들이고요. 스칼리틱스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그 중립적으로 이 스칼리틱스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자나 도서관, 연구평가자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문위원단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연구 발표나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을 통해 위해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나 연세대학교 연구전략팀이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키스텝, NRF, KCSE 등 많은 기관이 이런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업은 네이버가 어떤 그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국가의 사업처럼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연구자들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연구자들은 가장 좋은 연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 결과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연구평가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연구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연구자의 고독한 삶을 지키려고 합니다. 표절이나 논문 쪼개기가 나오는 이유는 연구 논문 개수로 평가하는 임팩트 팩터 중심의 그런 평가 관행 때문입니다. 그런 유혹에서 해방되려면 연구 논문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고, 지리적, 사회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식자산으로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검색하는 연구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칼리틱스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저희가 이미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픈 액세스 환경에 잘 어울리는 데이터베이스 수집이었다. 즉 엘세비어나 그 다른 외국계 출판사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고, 미래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품질이 탁월합니다. 물론 오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점점 탁월하고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공익사업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며, 연구자에게는 힘이 되고 연구자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연구평가 서비스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만들고 루비콘 테이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스칼리틱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 학술 정보 서비스이면서 외국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키워나가야 되는 우리나라 학술 정보 서비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건강하게, 그리고 학술 논문의 학술 연구 실적의 연구 평가의 발전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